제가 한국은 끝났다 시리즈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이 좋은 정책이 나오면 대한민국이 끝났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최고다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대로라면 진짜 대한민국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돈 벌어 중국에 바친다 이 말까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이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수출 말입니다. 수출. 지금 대중무역수지 적자가 사실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대중무역수지 적자가 1년 2개월 새에 200억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예, 과거 중국은요 대한민국의 달러 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반대예요. 대한민국이 중국의 달러 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든 무역흑자를 내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무역흑자를 내도 지금 중국에다 다 갖다 주는 꼴이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오죽했으면 돈 벌어 중국에 바친다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205억 5,800만 달러를 지금 계속 적자를 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중무역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말입니다.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2013년에 대중무역수지가 628억 지금 1,000만 달러까지 우리가 이익을 냈어요. 달러 밭이었잖아요. 2017년에도 442억 5천만 달러 2021년에도 242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무려 2022년 12억 5천만 달러까지 좀 떨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였습니다. 2023년 보세요. 180억 2,900만 달러의 적자입니다. 2024년 올해 들어서도 25억 2,900만 달러의 적자. 합쳐보니까 205억 5,800만 달러의 적자예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과거에는 중국이 대한민국의 달러 밭이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중국의 달러 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충격적인 숫자가 지금 벌어진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중국 다 갖다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연도별 무역수지를 보면 말입니다. 2023년 99억 7천만 달러의 적자입니다. 2022년에는 7억 8천만 달러의 적자지만 올해도 말입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12억 3,300만 달러의 적자지만요. 문제는 이 적자가 이렇게 계속 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다 적자를 낸다는 거잖아요. 더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2023년만 두고 보세요. 2023년에 대한민국은 99억 9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대중은요. 180억 2,900만 달러의 적자. 돈 벌어서 중국에 갔다가 다 주는 거 맞죠? 틀리는 거 아니죠? 저는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 올해도. 지금 이대로라면 지금 돈 벌어서 중국에 또 갖다 주는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질까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나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연도별로 보더라도요. 연도별로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연도별로 보더라도 지금 2022년에 12억 5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고 했잖아요. 2023년엔 적자예요. 2024년에도 지금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계속 적자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적자로. 야, 진짜 심각하죠. 아마 이 그래프를 보고 심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상황이 진짜 어렵구나.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졌느냐.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에요. 현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해졌다. 그런데 이게 외교의 문제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외교의 문제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냐. 아닙니다. 이건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기술력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성장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나아진 거 아시잖아요. 지금 어떤 분야에서는요. 중국이 우리보다 기술력이 앞섭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결국 최악의 상태가 점점 크게 된다 이런 생각 저는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선될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랍니다. 야,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많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충격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진짜 많이 합니다. 제발 우리 기술력 좀 살려야 되는데 얼마나 기술력을 살릴 수 있을지 두렵죠. 그죠? 예. 게다가 말입니다. 대중 수출은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이미 기술력으로 굉장히 많이 딸려가는 추세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기술력이 많이 딸려가는 추세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과연 중국의 문제가 이게 개선이 될 것인가? 저는 개선되기 힘들다. 결국은요, 이제 중국과 차별화된 확실한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는 한 더 힘들어지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24년 2월에 대중 수출이 마이너스 12.8%까지 늘어났잖아요. 예,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최악의 수순 밟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옛날에는요. 중국의 기술력이 딸렸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갔지만 게다가 중간재도 여러분 알다시피 많이 수입을 해갔어요. 그런데 지금이 어디 그러냐요. 지금은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중국은 좋아졌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힘들게 벌어서 중국에 바치는 꼴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충격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저는 이 기회가 지금 중국과 우리의 문제, 중국의 기술력의 발전과 또 우리의 어떤 저가 파산 공세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이 동시에 시장에 저는 먹힌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강력하게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수출 다변화를 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실제로 중국의 기술력이 너무나 많이 따라왔기 때문이에요. 한중 기술 수준 평가를 해보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지표를 가지고만 본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거의 동등한 수준이에요. 2020년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지금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과 중국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열악하다. 앞으로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경쟁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쟁이고요. 이 경쟁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초격차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정부가 뒷배가 돼주고요. 기업은 앞에서 치고 나가면서 기술을 개발해서 절대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 그런 기술을 개발해 가는 것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앞으로도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그 말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수출 다변화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요. 큰 코를 다칠 수도 있다. 그 말씀 강조합니다. 돈 벌어서 지금 중국에 갖다 바치는 것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작년 1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 중국을 달러 밭으로 만드는 그런 거대한 개혁에 착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